둘이 앞에 야구시에 47년 두 베테랑 이제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이제는 글로벌을 향해 나아가는 정통파 야구 분석 유튜브 최강 볼펜의 이용률입니다. 안성호 제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구 야구 전문 채널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프로야구 이제 공식 행사는 다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시상식도 다 끝났고 이제 각자 이제 개인 생활 좀 정리 좀 하고 예능 나갈 선수들은 예능 좀 나가고 이제 다음 시즌 준비하는 과정이 될 텐데 구단들의 전력 보강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아직 FA 시장이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고 저희 녹화 기준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이제 삼성이 류지혁 선수와 내부 FA 계약을 마무리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토브리그 초반 열렸을 때는 한화가 막 움직였고 그 다음에 LG가 움직인 다음에 최근 마지막에 전력 보강에 확 나선 팀이 바로 이 팀이죠. 삼성 라이온즈. 준우승에 한을 풀겠다는 각오로 굉장히 스토브리그를 이제 뜨겁게 마지막에 확 달궜는데요. 삼성 얘기와 함께 덧붙여서 이 팀 문화에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한 롯데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 삼성과 롯데 이야기하려면 이 선수란다. 이 기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선수이기도 선수급입니다. 선수급. FA급 선수입니다. 자, 오늘의 대화 중요한 내용 준비해온 영남권 전문 담당 기자 김하진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최강 볼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도 정말 다채로운 소식 많이 준비해서 왔습니다. 일단 삼성 얘기부터 해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사실 삼성 때문에 올해 여러 전문가들이 사실은 좀 궁지에 몰렸었죠. 사실 저희도 삼성은 빼놓고 있었는데. 올해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와 이제 정상 다툼을 했는데 네. 한국 시리즈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하여튼 전문가는 국내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한두 명 있었을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는 네. 적어도 한 3위권 정도로는 평가받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이게 전망이라는 게 직관으로도 하지만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올 시즌 마친 다음에 그 삼성의 팀 WAR이 네. 좀 그 기아 LG의 근소한 차이로 3위예요. 이것을 기반으로 네. 아마 내년 시즌 전망이 될 테고 뭐 야수 쪽에서는 큰 전력 보강은 없었지만 일단 최원태 선수가 선발진에 가세한 거는 그렇습니다. 뭐 시즌 전망 WAR을 계산할 때 플러스 요인이 분명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볼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이 지난해는 그 팀 WAR 순위가 8위였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삼성 있죠. 입장에서는 그 외인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많이 했고 이러면서 내년 시즌에는 이 젊은 선수들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이런 걸 가지고 바탕으로 이제 김하진 기자에게 삼성의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 삼성은 사실 누가 봐도 잘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도 구단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이제 우리 우승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있는 모양이죠 팀 내부적으로. 네, 그 돌이켜보면은 한국 시리즈가 끝났던 5차전으로 이렇게 돌이켜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삼성 대표이사와 그리고 단장과 선수단이 모두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뭐 선수들 중간에는 뭐 울먹이는 선수도 있었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의 아쉬움과 눈물이 잊지 말자. 이걸 바탕으로 내년 시즌에는 더 도약해보자라고 이렇게 의지를 해줬는데 그거를 지금 행보로 과속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여줬던 메시지를 구단이 그냥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선수단들이 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LC 당초에 스토브리그에서 좀 이렇게 큰 손이 될 거라고는 많이들 예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반드시 올해 또 가능성이 보인 만큼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선수단들로도 모두가 내년에는 우승을 노리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지면서 구단 쪽에서는 지원을 하고 선수단들은 내년 해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도약을 하자는 얘기는 뭐 사실은 올해 준우승을 했으니까 내년은 그 윗자리면 우승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일단 뭐 전력 보강은 했어요. 다만 FA 시장에서 삼성의 플랜 A는 불펜 쪽 보강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장현식 선수 협상전에 뛰어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선회에서 플랜 B라고 할 수 있는 그 최원태 선수 선발 자원을 영입을 했어요. 근데 팀 내에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꽁 대신 닭보다는 전화위복이고 꽁 대신 봉.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그 복귀나 해석을 하나요? 팀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 장현시 선수를 놓쳤을 때 팀 분위기 자체는요. 제가 뭐 선수단이나 이렇게 여기저기 취재해 봤을 때는 장현시 선수를 놓쳤다고 해서 다른 불펜 FA를 데려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장현식 아니면 굳이 다른 불펜을 데려올 필요는 굳이 없다. 다른 네. 뭐 이 선수는 어떠냐, 이 선수 어떠냐 이런 얘기 했을 때 차라리 우리 선수들 좋은 선수들 많으니까 그 선수들이 성장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어쨌든 삼성은 장현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모아둔 그 총알이 있었고 또 그리고 삼성은 어떻게든 올해 외부 영입을 통해서 내년 우승을 위한 그런 의지를 다져야 되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선발도 필요한 상황이었고 미수는 그래서 좋죠, 당연히. 네, 그래서 최원태 선수를 좀 선회를 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과정이 뭐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장현시 선수를 이 외부적으로는 접촉을 한 것이 많이 알려 있긴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또 다른 불펜 FA들도 조금씩 접촉을 하고 관심을 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삼성이 여기에서는 빈손 돌아온 만큼 어떤 카드 하나는 확실히 좀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구단이 낼 수 있는 그런 계산법과 구단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조율하는 과정이 또 필요했고 그리고 그 결과 최은태 선수를 영입하기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론을 내린 후에는 크게 뭐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큰 고민이 많았었지만 어쨌든 전력 보강을 불펜이든 뭐 선발이든 보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최우선이 불펜이 실패를 했지만서도 선발을 보강했다는 그런 점에서 좀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장현식 접촉서로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네. 김원중도 관심이 있었나요? 삼성이? 제가 알기로는 관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롯데가 워낙 이제 빨리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김원중 선수가 롯데 남기를 워낙 원했고. 그렇죠. 심지어 뭐 노경원 선수도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일각에서는 삼성이 뭐 시장가를 좀 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찔러보다가, 네. 그런 행보나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불펜을 어떻게든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후에는 그냥 그 이후에 다른 FA 매물보다는 차라리 최원태 선수에게 올인을 하는 식으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최원태가 이제 계약이 늦어지고 있을 때 제가 또 이렇게 부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 담당 김하진 기자한테 물어보죠. 최원태 삼성 말고 다른 데 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라고 하면 김하진 기자가 걱정 마세요. 기다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부장에게 오보를 날려서 아니 오보가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 이제 들리는 이야기를 확인하는 거죠. 김하진 기자도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아닙니다라고 딱 바로 그냥 단칼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아유 다 꽉 꿰고 있더라고요. 다른 팀 소문이 있긴 있었나 보죠. 있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수도권의 수도권의 뭐 구단, 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안심하고 있었죠. 삼성 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원태 영입 과정까지 뭔가 이제 그 이야기가 좀 있었겠죠. 사실상 이 기준점이 선발 투수 FA이기 때문에 엄상백 선수라는 기준점이 생겨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최현태 선수는 그 정도 선을 원했을 텐데 지금 엄상백 수준만큼. 그렇죠. 네. 엄상백 선수 78억이고 네. 또 최현태 선수는 최종 계약액이 70억이 되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이 점을 물어보기도 하고 다각도로 취재를 한 결과 삼성 쪽에서는 이 정도 선까지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선이 있었던 게 70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최현태 선수의 좀 마음을 사는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말고도 돈이랑 뭐 계약 조건 그 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쪽에서 최원태 선수의 좀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식으로 옵션 마음을 설정하고 샀다고 이럴 해요. 때. 네. 그런 식으로 좀 제가 취재한 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최원태 선수 삼성도 좀 검증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워크의식에 대한 그런 소문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종렬 단장이 직접 내가 최원태 선수랑 이야기를 해보고 판단을 해보겠다. 그 전까지는 에이전트와 소통을 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최은태 선수랑 전화를 하는 정도에 그쳤지만은 그 요즘에는 업무를 그 서울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서울에서 직접 또 최은태 선수를 만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받군요. 면접을. 네, 그래서 그 소문으로만 들리던 워크의식이라는 그거의 개념이 직접 봤을 때 이 선수가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또 삼성도 이렇게 봤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이 정도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선으로 이해를 해서 그 워크의식에 대한 그런 우려도 우리가 지울 수 있다라고 좀 확신을 했고 또 최현태 선수도 어쨌든 지금 원소속인 LG랑은 좀처럼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적을 결심하고 있었고 그리고 삼성이 또 좋은 제의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소문이 난무하고 또 계약 기간이 조금 늦춰지긴 했었지만 이런 좀 긴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은
FA 영입 과정은 협상이라고 하는데 네네. 예, 어떻게 보면 워크웨이식 면접. 면접. 예, 그러니까 슬쩍 워크식을 둘러싼. 한번 그거를 실제 확인을 하는 건데 누군가 이제 소문을 내긴 냈을 것 같은데 워크웨이식에 관련해서 네. 어느 쪽에서 했는지 살짝 궁금해지네요. 아니 근데 뭐 예. 소문도 소문이지만 시즌 중반에 이제 그 최원태 선수가 원태인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최원태인. 최원태 선수가 그 아픈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막 이제 영예 감독이 굉장히 화를 낸 적이 네. 있고. 대구 원정 경기 이제 앞두고 그래서 선발 그 등판하는 날. 장면에서 뭔가 좀 워크스 문제가 아니었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쌓인 오해를 면접을 통해서 네. 풀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최원태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원태인 선수가 삼성 국내파 에이스고 사실 네네. 리그 지금 끌어가는 선발진 리더인데 최원태 선수 합류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선발진을 좀 보는 느낌 이런 게 굉장히 시각이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네. 특히 최근에 자주 만나서 인터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느낌입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원태인 선수는 팀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 보강이 된 걸 정말 반길 일이긴 하지만은 팀의 선수로서 네. 그렇다고 해서 최원태 선수가 선발진에 왔다고 해서 자신의 역할이 덜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뭐 시너지 효과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태인 선수는 일단 본인이 제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원태 선수가 선발진에 온 것은 단일 팀으로서 좋은 거지만은 자신과는 크게 뭐 연관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시즌 준비를 한다거나 팀 분위기 이런 것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태인 선수가 올 시즌에 정말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기 맞아요. 때문에 어쨌든 원태인 선수가 넘어서야 될 것은 다른 주변 요인들이 아니라 원태인 선수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보다 더 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다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원태인 선수는 일단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래도 그동안 국내 선발로서 뭐 황동재 선수나 뭐 좌승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 이끄는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런 건 전혀 관계없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선발진이 잘 되고 있고 후라도 선수까지 온 것은 팀이 정말 해보려는 것 같다 이러면서 좀 반기긴 했었습니다. 네. 하긴 그렇죠. 원태인 선수가 4선발로 밀릴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원태인 3번, 최원태 4번으로 그렇죠. 갈 텐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원태인 선수는 올 시즌 보면 이 스트라이크 좀 높은 쪽을 굉장히 잘 공략했거든요. 거기다가 체인지업도 던지고. 근데 반대로 최원태 선수는 낮은 쪽 존을 굉장히 잘 쓰는 투수예요. 그렇죠. 좋을 때. 투심 계열의. 그 투심에 막 커터에 오기다 네. 던지는 투수니까 원태인 다음 날 최원태를 상대하는 어떤 상대 타선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시너지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로테이션이 짜놨네요. 3방 원태인 그래서 최원태인이 저는 안 어울린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원태인이 원래라면 앞으로 가고. 근데 어떻게 원채태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름상으로 만들기가 힘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거 네네. 원태인 해외 진출하나요? 내년 시즌 마치면 포스팅 그렇죠. 가능하죠. 그거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전혀 그래서 생각 없군요. 원태인 선수는 포스팅 시스템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혹시 FA 되면 혹시 모를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냐 미국이냐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 주변에 제가 뭐 주변인들 원태인 선수와 친한 지인들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일본 쪽 마음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기는 반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FA 자격을 갖춰서 확실히 그때 딱 나갈 수 있거나 그렇게 자격을 갖출 때까지 본인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 삼성으로서는 좀 그때까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승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야 본인이 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우승 시켜 않나. 놔야.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실 야수들만 뭐 미국으로 많이 뭐 갔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궁금하네. 최원태 선수 또 뭐 일본 가서 요미우리 막 유니폼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은 많은 거죠. 예. 후라도 선수가 합류했어요. 네. 요것도 되게 예. 놀라웠어요. 어떻게 보면 10승 선발이 4명 삼성이 좀 확보한 상태에서 시즌 맞을 것 같은데 후라도 선수 저희가 이전에도 방송을 했지만 네. 100만 달러 제한선이 있었잖아요. 이적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그래서 굉장히 영입전이 조금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었는데 어떻게 삼성이 후라도 마음을 잡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나요? 네, 뭐 삼성이 어쨌든 후라도 선수는 정말 매력적인 카드였기 때문에 그럼요. 많은 팀들이 좀 그 경쟁에 펼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으로 좀 마음에 두치게 된 경우는요, 뭐 그 이종재 단장의 표현으로는 마음을 사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올 시즌 다가오는 시즌 다음 시즌 활약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다음 시즌까지 조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방식. 그렇다고 단연 계약인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일종의 베스팅 옵션 같은 네, 게. 어느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은 다음 시즌에 대한 그런 보답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을 좀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라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메이저리그를 복귀하기에는 지금 한국에서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 해서 또 후라도 선수가 라팍에서 성적도 좋았을 뿐더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후라도 선수가 어쨌든 100만 달러 몸값이 오히려 깎이면서까지 심지어 이 지방팀인 대구로 내려가게 된 요인 중 하나는 이 이후에 그 다음 시즌에 대한 무언가를 좀 약속을 한 게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를 줬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면 다음 시즌에 더 좋은 계약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약속에 더해서 그런 얘기도 없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라도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시즌 팀 성적에 따라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포스트 시즌 나가고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기아가 우승 보너스 받는 거 봤으니까. 이왕이면 강팀으로 가는 게 그렇죠. 유리하다. 그래서 뭐 그런 계산이 좀 포함이 됐다. 다른 팀에서 땡기려고 했는데 그 팀보다는 삼성이 더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높고 보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움직였다는 해석도 저는 주변에서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삼성이 최현태 영입했고 후라도 데려왔고 이제 선발도 꽉 채워졌지만 최현태 영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상 선수로 최채영 선수가 떠나게 됐어요. 네네. 이 최채영 선수가 관한 과정 그리고 최채영 선수가 빠진 자리에 그러면 5선발은 누가 될지 이런 것 전망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오선발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이 좀 그토록 바랐던 또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한 이승영 선수와 뭐 황동재 선수도 있고 뭐 이승민 선수도 있고 백정현 선수는 솔직히 다시 선발 돌아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캠프 그래서 지나봐야 알겠군요. 네, 캠프 지나봐야 알 것 같고 그 포트 시즌을 앞두고 부상을 입은 다음에 수술을 한 다음에는 미국을 가서 좀 몸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뭐 백정현 선수 본인도 이렇게 그 절치부심하는 그런 과정이겠죠. 근데 일단은 좀 젊은 피해 이렇게 가능성을 좀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또 이런 리그가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시즌 치르다 보면은 뭐 마리아 6선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의 선발을 준비해둬야 되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그 두터운 뎁스를 그 갖출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고요. 최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터지지 않고 잠시로 가게 됐다는 그러게요.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요. 최채영 선수가 호주 리그의 후반부에 합류할 예정이었거든요. 지금 전반부에 합류한 선수가 있고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져 있었는데 최채영 선수는 그 호주로 갈 예정이었지만 이제 잠실로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최채영 선수는 뭐 한 구단 관계자도 말했듯이 투수를 잠실구장에 홈으로 하는 팀으로 보내는 것은 정말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정도로 이 잠실구장에 어떠한 선수가 터지지 않는 선수가 갔을 경우에 그 선수가 만약에 터지기라도 하면은 그 원소속 팀은 정말 좀 많은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긴 하지만은 어쨌든 삼성으로서는 최재현 선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정말 많은 기회를 줬고요. 뭐 미국도 보내고 호주도 보내고 어딘 다 보내고 심지어 이번에 한국 시리즈 엔트리까지 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최재현 선수의 좀 다시 한번 언제쯤 터질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다가 어쨌든 보상 선수가 20명의 그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최재현 선수를 제외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군요. 네. 네, 김하진 기자가 얘기하는 터진다는 거는 잠재력이 폭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마운드에서 터지는 게 아닙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부분을 아니 근데 또 최채영 선수 어쨌든 갔고요. 예, 마운드에 좀 변화가 있는데 올해 내내 삼성은 뭐 시작부터 끝까지 불펜이 화두였어요. 네네. 불펜이 좋아졌네. 또 불펜이 또 체력이 좀 저하됐네였는데 불펜 보강을 하려다 뜻대로 일단 안 된 상태고 네. 그래서 뭐 밖에서 보기에는 뭐 트레이드 시도 등 여러 가지로 다른 그 다음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 내부 분위기가 좀 있나요? 일단 지금 남은 FA 불펜 투수들 중에서 뭐 삼성이 노리고 있는 선수가 있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취재를 해봤을 때는 이미 뭐 김광률 선수는 LG로 네. 가는 상황이었고 그 나머지 후보 중에서도 뭐 접촉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 롯데와 두산이 그런 트레이드 하는 식으로 맞아요. 많은 카드를 잘 맞춰봤기 때문에 삼성도
그런 식으로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은 너무나 불펜이 보강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한 팀이고 그런 면에서는 큰 카드를 상대들이 또 많이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자체도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좀 대형 트레이드가 성사가 된다거나 유망주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현태 선수를 좀 선회를 한 것도 삼성이 올해 또 불펜이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백정현 선수가 예상 외로 부진을 하면서 4, 5선발이 부진해서 불펜의 기여도나 이런 불펜이 출장하는 그런 횟수가 잦아졌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최현태 선수가 만약에 좀 많은 이닝을 끌어준다는 점을 좀 삼성은 크게 주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불펜은 여전히 좀 좋은 선수가 많고 또 김윤수라는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의 좀 발전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타이밍에서 이제 삼성이 우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준우승했으니까 이제 막 끌어모아서 우승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삼성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채워야 될 것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것들 무엇일지 하나씩 꺼내보고 싶은데 안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이 우승하려면 뭘 해야 될까? 저는 네. 그 올 시즌 삼성이 홈런의 팀으로 변신을 했잖아요. 많이 쳤죠. 근데 네. 그 김용우, 네. 이성규 선수 같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 처음 풀타임으로 제대로 된 성적을 낸 어떻게 보면 자원이죠. 네. 이 선수들이 내년 시즌 그 흐름을 이어갈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 선수들이 시즌 전 계산에 없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전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예, 처음 몰랐죠. 2년 차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2년 차 같은 시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상대팀의 경계도 많을 테고. 제가 오늘 그 녹화 준비하면서 네. 이진영 삼성 타격 코치랑 그렇죠. 전화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그 같은 곳을 보고 있더라고요. 음. 예. 김용우 선수가 홈런 28개 때렸습니다. 이성규 어마어마했죠. 선수가 22개였습니다. 이진영 코치 얘기는 이 숫자를 머릿속에 두고 내년 캠프에 입성해서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머릿속에 28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하면 스윙 자체에 이제 메카닉의 변화도 올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미 조금 간간히 소통을 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캠프에서 어떤 변화를 볼 텐데요. 이진영 코치가 강조하는 건 기본기예요. 예, 물론 장타를 많이 쳤지만 네. 배럴 타구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정확도. 음. 예. 그거에 다시 기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음 캠프에서 조금 더 초점 맞추고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캠프에 가서 이것부터 보겠다. 이거 사실은 두 선수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더 중요한 선수들은 이들 자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한진 예. 기자는 이제 담당 기자로서 삼성의 우승을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것가 있을까요? 저는 올해도 또 역시 부상 관리라고 부상 관리.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최근에 뭐 트레이닝 파트에 대한 그런 화제 그런 이슈도 나오기도 네, 했었지만은 한국 시리즈 가기 전에 어쨌든 기아와 가장 맞설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삼성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온전한 전력을 붙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저도 구자욱 크고 너무 아쉬워요, 네, 구자욱. 구자욱 선수나 뭐 하트 선수 코너 코너 선수나 네. 뭐 영남권 그런 구단 선수들이 담당하니까 또 하트도. 네. 코너 선수나 그런 선수들이 아프지 않았다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삼성이 내년 시즌 우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붙어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는 뭐 사실 올 시즌 삼성이 약체로 분류되긴 했지만은 2021 시즌에도 한번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전력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구자욱 선수나 원태희 선수가 커리어 하이를 또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변수가 있지만은 일단은 부상 관리와 그리고 최근에 터진 그런 트레이너 팀 그런 이슈 등을 삼성이 다음 시즌에 어떻게 끌고 갈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이용훈 기자도 독특한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삼성이 말씀하신 대로 김하진 기자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예, 2021년도 예.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그 숫자상으로 조금 불안한 측면이 보이기는 해요. 2024 시즌은 여러 가지 스탯에서 굉장히 럭키했던 시즌이 아닐까 싶은데 행운이 따랐다. 이 팀 FIP 예. 수비 무관 자책을 그렇죠. 살펴보면 5.08로 최근 2년 중에 사실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바비비라고 부를 수 있는 투수들이 허용한 BABIP가 3할 1푼으로 굉장히 좋아서 이전 연도 2023년에 3할 2푼 8리에서 8리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수비가 물론 좋아진 측면도 있겠지만 굉장히 럭키한 시즌이 아니었나. 요 행운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연히 올해만큼 내년에도 잘할 거야라는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채워나가야 될 부분들이 좀 많고 그래서
지금 선발 투수로 후라도도 그렇고 최원태도 그렇고 땅볼 투수 2명을 데려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유격수 이재현, 3루수 김영웅, 이 왼쪽 라인은 괜찮은데 이 오른쪽 라인에 1루수 디아즈, 2루수가 지금 유지혁 일단 선수. 유지혁으로 네. 가겠죠. 근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수비 쪽에서 잘 커버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2년째는 등을 돌릴 수도 있다 이런 그런 뭐 생각이 비판을 좀 들어. 하는 이렇게 뭐 야구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어. 올해 너무 좋았으면 그 다음에 좀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그래서 박진만 감독이 이번 캠프에 또 수비 훈련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거. 기도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돼. 착한 네, 일. 그 그라운드 갓 하겠어요. 예. 자, 삼성 얘기 이 정도 하고 롯데는 삼성에 비하면 스토브리그에서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부 FA 잡는 데 주력을 했고 네. 조금 예년과 달리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롯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게다가 이제 외인 선수 구성도 좀 바뀌는 것 같죠. 윌커슨을 버리고 터커 데이비스 네네네. 데려왔습니다. 윌커슨을 포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 이 배경은 뭐였을까요? 네네. 제가 초반에 취재한 바로는 네. 롯데의 우선순위는 윌커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투수 한 자리를 반즈 선수는와 레이에스는 우선시 되는 재계약 협상 대상이긴 했지만 윌커슨은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기왕이면 다른 좋은 선수 찾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시상식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다른 구단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투수풀이 참 괜찮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시장에. 네네. 그래서 NC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제가 말 실수했지만 하트 선수와 결별을 했음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투수풀이 좀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데이비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롯데가 좀 잘 지켜보고 있었던 선수였고 그래서 윌커스 선수가 막 엄청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겉으로 보여진 기록들이 워낙 좋았잖아요. 많은 이닝도 소화해 줬었고 그런데 두 선수 비교했을 때는 데이비스는 더 낫다. 나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윌커스 선수는 겉으로 보여진 기록은 좋지만은 사실상 불안한 측면이 많거든요. 맞아요, 반즈 맞아요. 선수가 없었을 때는 정말 좋은 퍼포먼스 보였지만은 피치 클락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윌커스 선수는 거기에 좀 적응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고 시즌 초반에도 보여줬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이 좀 필요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터커 데이비스 선수를 통해서 기왕이면 더 선발진 좀 더 젊어지기를 바라는 롯데의 바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자완인데 괜찮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자완 불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완 투수가 좀 많아지는 선발에 많아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터커도 좋고 데이비스도 좋고. 뭐 하나 또 만들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했던 한 KBO에서 잘했던 선수들. 데이비스는 홈런왕이 물론 투수지만. 그렇죠. 야수 이름 같은 느낌. 이런 이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공했던 동명이인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롯데가 김하진 기자 뭐 기사도 여러 번 썼는데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아주 화제가 되는 사진을 많이 보내줬어요. 예. 네네. 수비 훈련에 뭐 따로 캠프 마련해가지고 뭐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제 단체 훈련 끝났어요. 네. 비활동 기간 뭔가 메시지를 줬을 것 같은데 김태형 감독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수비 등등 해가지고 선수들 지금 뭔가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선수들에게 따로 뭐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진 건 아니라고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진 점들은 뭐 윤나고왕으로 불리는 네네. 그런 젊은 선수들이 좀 알아서 이렇게 자기 몸을 만들어서 다음 시즌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좀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은 좀 달랐어요. 윤동희 선수나 나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대표팀을 갔다 왔고 뭐 황성빈 선수라던가 또 손호연 선수는 황성빈 선수는 사직구장에서 운동을 했고 손호연 선수는 일본 도쿄에서 뭐 트레이닝 그런 맞아요. 훈련 같은 것을 하면서 각자 이렇게 몸을 만들어 왔었는데 내년 시즌에 진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좀 종종 한다고 합니다. 또 또래 선수들이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연락도 하면서요. 그래서 뭐 황선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직구장에서 그 뭐 재활조나 손성빈 선수 이런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프리미어 경기를 보면서 야 우리는 다음번에는 꼭 다 우리 저기 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서로 이렇게 좀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롯데가 이 종무식을 가졌는데 네. 종무식 가지 전까지는 사주고 그냥 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뭐 최중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 뭐 각자 센터에 가지 않는 그런 선수들은 자발적으로 사직구장에 와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뭐 밥도 먹고 또 거기서 만나는 선수들과 가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보냈다고 하고 또 각자 이렇게 또 센터나 뭐 본인이 하던 그런 루틴대로 지금 열심히 다들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뭔가 이게 한 묶음 속에서 움직이는 느낌이네요. 우리가 네네. 뭐 국대 자이언츠를 만들자 뭐 이런 건데 네. 예. 저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신선한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팀이 롯데가 뭘 하자가 아니라 야 우리 저기 가서 대표팀 가자. 네네. 이런 메시지를 생각을 했다는 게 오히려 더 신선하고 자기 동기부여가 될 것 어떤 같아요. 선수가 그랬다고요? 네, 황성빈 황성빈 선수랑 선수? 뭐 손성빈 선수랑 거기 약간 재활조나 이런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고승민 선수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쟤네들은 저기 뛰는데 우리 뭐 하고 있냐? 우리도 다음에 저기 꼭 다 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서로 나누고 윤동이 했다고 나승현만 가지 합니다. 말고 우리도 다 가자. 네네. 이런 메시지. 굉장히 신선해 보입니다. 다음에 한번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 롯데에서 제일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 바로 이 선수인데 네. 김원중 선수. 네네. 머리 깎아서 좀 추워서 감기 걸리지는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김원중 선수 어떻게 지낸다고요? 네, 김원주 선수는 그 FA 계약을 빨리 맞춰서 다행히 네네. 다음 시즌 준비에 빨리 돌입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김원주 선수 항상 하도 루틴대로 갈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고향이 광주에 있어서 광주에서 이렇게 몸을 만들어 가는데 뭐 투수들은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필라테스다던가 이런 것도 같이 유연성을 위해서 같이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화제가 됐던 발 디디는 그런 동작에도 아마도 수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뭐 피치클럽 연관인지 모르겠지만은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김원주 선수가 롤을 정말 좋아합니다. 게임 롤. 네. 최정만큼이나. 네, 부산에서 그 대회가 열려서 김원주 선수와 황성빈 선수가 이벤트 경기에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제가 그 게임 자체는 잘 모르긴 하지만 김원주 선수가 한번 이겼다고 듣긴 들은 것 같아요. 황선민 졌나요? 황성빈 선수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둘이 맞대결을 한 게 아니라 둘이 같이 팀을 네네. 이뤄서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런 이벤트를 종종 참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를 뭐 FA 계약했다고 해서 유별나게 이렇게 따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평소 하던 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대자 연출은 아니겠죠. 갑자기 야구 얘기하다가 게임. 예. 페이커의 기운이 예, 팀에게.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롯데가 이제 외야 담장 높이를 네. 6m에서 4.8m로 1m 남짓 사실은 큰 변화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선수들의 또 이게 뭐 느낌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반응이 있나요? 네, 그렇죠. 그 롯데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윤나광 이런 선수들이 또 장타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장이면은 충분히 넘어갔을 법한 그런 타구들이 2-3개 정도 부족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2-3개를 다 치면은 20개를 달성하는 선수들이 꽤 나오게 됩니다. 20홈런 타자들이 나온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선수들도 본인들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어느 쪽 방향 있는 타구들 몇 개는 좀 아쉬운 게 있었다고 기억을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담장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고 해요. 몇 개를 치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그때 아쉬웠던 그런 타구들이 잘 넘어가게 되면 20개 홈런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에 롯데에서 20개의 홈런을 친 타자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롯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타격의 팀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올해는 약간의 그런 소총부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장타력을 얼마든지 뽐낼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20홈런을 달성하는 타자들이 2-3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부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저 이번에 롯데가 이제 겨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했던 게 이제 문화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 이런 거였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칭 스태프 변화. 김민재 코치가 몸이 조금 안 좋았다가 이제 회복을 해서 네네. 팀에 본격적으로 합류를 했고 여기에 SSG 수석 코치였던 이제 네네. 조원우 코치가 다시 롯데로 돌아가잖아요. 네네. 이 김민재 조원우 코치가 롯데의 마지막 가을 야구를 이끌었던 이제 감독 코치였단 말이죠. 그렇죠. 요 분위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롯데. 네. 요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김민재 코치가 또 정상적으로 이게 수비나 이런 부분에 도맡아 하는 것과 또 네. 조원우 코치가 수석을 들어온 것 자체는 올해 솔직히 올해 시즌 초반에 돌이켜 보면은 김태형 롯데 감독도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적응이 그 조금 걸렸죠, 시간이. 네, 그 과정에서 이 팀을 이렇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그런 보직을 해줄 그런 코칭 스태프가 좀 부족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원우 코치도 뭐 다른 팀에 있다 왔었지만 어쨌든 그 롯데의 가장 최근 가을 야구를 이끌었던 감독이기도 하고 네. 또 김태형 감독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조원우 코치가 SSG와 이렇게 결별을 하고 이렇게 함께 의기투합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또 감독과 이렇게 소통하는 면에서는 조금 더 원활하고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밖에도 투수 코치에도 또 변화가 있었고 배터리 코치도 시즌 후반에도 변화가 있으면서 네. 김태형 감독이 점점 이 롯데를 본인의 색깔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갔었는데 이제 어쨌든 내년에는 김태형 감독이 시행착오를 끝내고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보여야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김민재 코치나 조원우 코치는 그 롯데의 기본기를 다져줄 수 있는 인물들이고 조원우 코치 같은 경우에는
전준우 선수나 그 앞서 뭐 손아섭 선수나 이런 네네. 선수의 외야 수비, 지금의 외야 수비를 거의 다져놓은 격의 그런 기본기를 다져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롯데가 가장 부족했던 그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모습을 내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가 삼성처럼 수비했으면 가을 야구 갔죠. 네. 아까도 그 삼성의 그 피밥이 말씀드렸지만 예. 맞습니다. 수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김민재 코치가 내야를 하고 네. 조원호 코치가 수석이지만 외야를 맡아서 수비력을 끌어올린다면 롯데 담장을 낮춘 효과만큼이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하진 기자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 삼성과 롯데가 내년에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거의 한국 시리즈에서 만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지금 다른 팀 어떡하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최강 로페는 삼성 롯데만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팀의 깊숙한 이야기 잘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또 할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성탄절 이제 네. 다가오는데요. 네. 예, 뭐 옆에 있는 저 이용균 산타가 좋은 최강 볼펜의 야구 컨텐츠 짊어지고 올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가져올게요. 선물도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예, 생각도 예. 듭니다. 뭐 갑자기. 선물 요새 최근에 좀 없어요. 예, 추첨 한번 해야 잘 되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